지난주에 나오셔서 글로벌 매크로 변수가 불확실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뭐 6만 6천 원 정도는 지지를 할 거고, 여기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기존 증권사와는 다르게 굉장히 긍정적인 낙관을 펼쳐주셨었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로는 9월 중순쯤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7만 전자가 왔습니다. 7만 전자는 왔는데 연속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기존 증권사와 좀 다르게 보는 게 대규모 수주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엄청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 있다. 뭐 아직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9월 1일 날 하루 만에 6% 이상 사상 최대로 급등한 것도 뭔가 수주를 해올 거다라는 그 이제 기대감이요? 그게 이제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그날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차트.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한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대표님? 삼성전자 6% 뭐 급등? 특별하지는 않고 오늘 9월 1일은 네. 저는 일단 뉴스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이날 이제 삼성 쪽에서도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이제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네, 부분. 그리고 이게 이제 확산이 되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뭐 또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들어본 거에는 9, 10월 달에 그 나스닥 상장 모멘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얘랑. 그래서 그 전에 삼성 쪽에서도 전략적으로 뭔가 풀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규모 수주도 이렇게 어떤 거는 또 장기 계약이고 또 잘 비밀 조항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3, 4분기나 4, 4분기 예측치가 증권사들이 많이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수성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딴 게 뒷받침이 안 돼요. 다른 거요? 예. 매크로적인 어떤 변수들이요? 아니요. 삼성전자 갈 때 오히려 SK하이닉스 숏. 함께 가지 못하고. 자동차가 숏.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수단을 올리지 못하고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속상한 게 우리나라 대표한 시가 상위 인덱스 30개 종목 갖고 있는데 왜 이 모양이냐라는. 그리고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이제 그 이후에 에너지 보세요. 그 다음 날까지는 연속 줬다가 음봉 맞고 3일간 오히려 오늘은 장중에 7만 전자도 살짝 깨지기도 깨는. 했죠. 네. 예. 근데 요 3일 동안에 1조를 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 삼성전자를요? 네, 규모 보세요. 790억, 330억, 1,700억, 80억, 8만. 이게 합치면 금액으로 보면 네. 이게 1조가 넘어요. 그러면 요 1조 사는데 뒷받침을 금융투자나 기관이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사는데 SK하이닉스를 제가 12만 원대 오히려 매도 전략을 세워드린 것도 이게 롱숏 시대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와 연결돼서 수혜받다는 게 한미반도체라면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수주받고 또 여기도 이제 뭔가 새로운 모멘텀 나오면 그거 대상은 난 하나마이크론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예.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 올랐을 때 하나마이크론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었나요, 대표님? 아니요, 같이 같이 가고 있죠. 올랐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쑥 걸리고 하나마이크론이 롱 걸리면서 같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대규모 수주하거나 뭐 할 때 네. 거기에 부품단에 밸류체인에 또 공장 갖다 해서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혜택 받는 게 저는 한미반도체보다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잘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는 네. 노출된 뉴스보다요. 앞으로 뭐가 나올 건가의 정부의 비대칭성과 두 번째로는 지금 저는 현재 장을 상당히 비정상적인 장이라고 봅니다. 비정상이요. 예. 어떤 면에서요?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그동안 장기적인 가치 투자자들을 멘붕하게 만드는 실적단과 그다음에 또 그 뭐 PBR 기준으로 뭐 EPS의 성장성에서 곱하기 몇에서 이렇게 접근했던 분들이 네.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멘탈이 붕괴되는 그러한 패턴을 주고 간단히 해서 적자 행진 연속인 루닛이나 이런 종목들이 미래 성장성을 다 끌어들여다가 상한가 치는 네.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투자자로 하여금 멘붕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저는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계속이라 하시면 앞으로 내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좀 답답한 얘기지만 네. 그거를 결정하는 권력자들이 잘리지 않는 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포트를 형성하게끔 만드는 그것도 엄청난 파워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네. 그 파워가 변경이 있지 않는 한 비단 우리나라만의 국한된 문제는 아닌가요, 대표님? 아니 지금 이거 만드는 게 예. 외국 애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그 기관 투자자들이 정상화되고 뭔가 에너지가 더 커지면 롱숏에서 시가상위 종목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안 나갈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축소되고 해외 헤지펀드나 뭐 블랙록이나 뭐 또 외국계 ETF 쪽 연결된 그 CIO들의 권력이 세지니까 그쪽 편입 종목들 중심으로 뭔가 압축되고 언론도 그렇게 가고 저는 이게 투자자가 나중에 또 크게 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예. 이 재무제 매출액과 이 영업 이 기업을 보고 사시겠습니까? 매출 2억, 14억, 66억, 139억, 321억, 적자 400억, 500억. 죄다 빨간불이네요. 이게 어느 쉽사리 기업? 손이 나가지 않죠. 예, 어느 기업일까요, 이게? 어딘가요, 대표님? 루닛입니다. 어. 상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상한가 치고 한 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쪽 중심으로 ETF에 관련된 파워가 요새 제일 센 게 루닛을 1등으로 사주니까 그래요. 그리고 뭐 10조 뭔가 나온다고 그러죠. 저는 그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이거 엑시트 전략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2만 원에서 5만 원대는 가능해도 저는 이 종목을 이거를 15만 원부터 따라간다? 저는 이거 이때부터는 매매하지 말라고 그러고 오히려 큐렉소 매출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하라고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꼭 제가 또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 이 영업 보고서는 어느 기업 같아요? 아까보단 나아요. 적자 폭이. 네. 마이너스 178억, 연속 5년간 적자고요. 매출이 그래도 22억, 83억, 151억. 이게 비누입니다. 끝내주죠. 지금 패턴이. 그럼 이런 게 가능한 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유동성과 수급이 꽂혀서 일로 들어오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이 가격에도 사주는 ETF나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 언론에서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대규모 호재성 뉴스가 만발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지만 이거 엑스트입니다. 그 해지 펀드나 각종 ETF에서 사주고 있고 주가 극에 따라 뭐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이제 빠져나와야 될 시점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잘못하면 토막돼요. 꼭 어떤 느낌이냐면 메타버스 때 카카오 제가 15만 원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느낌 뭐 위메이든 다 마찬가지로. 아니 지금 매출 따위 100억이 적자 500억이 어떻게 10조가 갑니까? 그 냉정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가는 거죠. 아니 그래도 10조라는 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게 가기 전에 가다해서 그런 정도의 시장이 된다면 경쟁업체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절대 남들이 못 들어가는 완전한 뭔가 그 독자적인 뭔가 불가침의 뭔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나마 여러분들이 요게 보시면 매출이 400억, 600억, 700억의 흑자 전환됐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큐렉스입니다. 그래프들이 모양들이 어때요? 그리고 최근 이틀 전인가 삼성전기 테슬라 연결해서 대형 호재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런 기업 이 기업 보세요. 이런 기업들이 못 가요. 이건 삼성전기인가요, 네, 대표님? 삼성전기입니다. 매출이 9조 4천억, 8조에 영업이익 거의 조 단위 주는 회사인데 갖다 해서 이걸 사주는 펀드나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재 뉴스에서 테슬라라 가능하다 그러는데 올려놓고 죽여버리잖아요. 연속성이나 유동성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대표님? 삼성전기가 덩치가 커서 무거워서? 아니요. 매수 주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금 모양 보세요. 아까 뷰노, 루닛, 코략소. 지금 제가 그래서 금년 장을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러한 장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시가상이 좀 하지 말고 이 패턴이 바뀔 때까지 제가 내년도 한 4월이나 상반기 지나면 아마 바뀔 겁니다라고까지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네. 하나 예로 지금 그나마 타임폴리오의 인공지능 액티브 ETF 이게 지금 가장 강력한 지금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여기에 편입되면 급등주가 되는 그러면 이거를 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뭐 포트가 뭐 새롭게 그 펀드 팀들이 있더라도 그 네. 끼리끼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삼성전자 있을까요? 없겠죠? SK하이닉스는 있어요. 아, 삼성전자는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게 권력이에요. 그걸 집행하는 사람 마음이죠. 그리고 1등이 뭔지 압니까? 1등이요. 예, 여기에 1등이. 우리 한국 1등이 엔비디아인데 거기에 한국 기업으로 1등이 못 가요. 모르겠는데요, 대표님. 루닛입니다. 네. 이게 루닛이에요, 루닛. 그 다음이 JLK, SK하이닉스, 뷰노. 요 순서 잘 보세요. 이거를 결정하는 CIO 마음입니다. 루닛이 여기를 12자째하고 있고 JLK 다 급등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이러한 성장성 펀드에 편입되는 종목 찍기장이지 이게 수급이 들어오고 유동성이 들어오거든요. 실적은 따지지 않아요. 적정해도 나만 믿고 팔로우미 해. 이 개념이거든요. 다음 포트폴리오 보실래요? 한국 거만 볼게요.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파도, 마음 AI. 딱 느낌이 딱딱딱딱 오지 않습니까? 지금 장이 이래서 비정상적인 장입니다. 이 펀드 들으신 분들은 빨리 엑스트 하시길 권합니다. 수익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권력이 바꿔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빼갖고 딴 거로 편입시키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그 BBIG 펀드 초창기에 수익 좋다가 그게 망가지면서 완전히 마이너스 때 똑같은 논리가 나온다고요. 그 제일 급등한 종목이 제일 최악의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가만 보면 저는 논리가 필요 없는 장입니다. 어떤 ETF나 어떤 펀드에 수급이 들어와서 유동성이 들어와갖고 뭔가 테마화 형성하면서 거기에 리딩 스톡으로 거기에 선도로 딱 찍히는 종목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더 갑니다. 그런 패턴장이에요.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날그날의 변동에 따라 폭이 좁아지면서 그냥 지수단의 꼬리 흔들기에 장기판에 말로 사용되는 이런 완전히 극단적인 차별화장. 그래서 지금 장은 종목장입니다. 어마무시한 머니게임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 종목들의 권력을 지배하는 에너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이게 또 저는 농담 삼아 싱가포르파라고 그럽니다. 싱가포르나 아시아 쪽에서 주로 이 관리를 해서 리딩을 하니까 여기에 계속 따라가는 그런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